최영일 그 남자의 시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선생님께 초콜릿 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준비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가는 바람에.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제가 쪽지도 또 고스란히 써서 네, 책상 위에. 화이트데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받을 일이 남았으니까 드려야죠. 그러게요. 네. 명품으로? 그죠. 제가 드리는 초콜릿은 제가 또 가나 초콜릿 말고 더 좋은 걸로. 네. 네, 더 좋은 걸로. 명품 초콜릿 혹은 캔디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너 그거 기억나니에서도 예정 코미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의 예능 프로그램까지의 그 변천사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네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께서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죠. 어젯밤에도 라디오 스타 보느라고 늦잠 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라디오 스타는, 그리고 네네. 참고로 이 생방송 애국전선도 네. 이 시즌2부터는 이 예능이라는 거. 에로전선, 네. 네네. 야이야이야이야 이거 들었어요, 시그널. 네네. 뭐 시그널도 웃기고요. 네. 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이 네. 이게 지금 시국에 대한 이 엄중한 얘기들을 하나도 못하고 네. 에로 코드로만 가고 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정치 토크 아니에요. 저희 예능이에요. 코미디예요. 이제 이런 거죠.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던 게 선생님 이 일을 뽑으셨다면서요. 사랑니를 지난주에 뽑아서 네. 이 김미애 의원 오신 녹음분에서 제가 한 절반 이상 참여 못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조금 입이 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네. 살짝 그냥 좀 이르자면 석훈 선배랑 이제 혜린 선배께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네. 어떤 분께서 최영일 선생님이 일을 뽑으셔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좋았다고. 맞아요. 좋았다고? 이런 다음 주 월요일에 두고 보자고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네, 그럼 선생님이 라디오스타를 왜 좋아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 그 황금어장에서 네. 일부 무릎팍도사가 메인이었고요. 네네. 라디오스타는 뒷부분에 나오면서 시간이 없으면 막 잘리기도 하고. 네. 당시 이제 김구라 씨도 나오고 네. 시끌벅적한 프로그램인데. 네. 오늘 이제 다루시는 예능에 대한 이야기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는 원톱이나 투톱의 MC가 네. 프로그램을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방향성은 중구난방일 수 있으나 네. 좀 솔직하고 다양한 토크가 나오면서 애드립도 나오고 네. 혹은 돌발 상황들이 나오는 이 시츄에이션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선호하는 그림대로 네. 지금 예능판이 흘러가고 있어서 네. 나의 감각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영일 선생님의 감각은 무시 못하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이 철저하게 개인 취향이에요. 네. 지금 라디오스타 이 얘기 막 나오면서 막 청취자분들 의견도 지금 여러 군데인데 예전에 좀 김구라 씨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안 나오고 나서의 그런 라디오스타와 이전의 라디오스타의 그런 변화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 이 개인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존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네. 팀플레이로 가는 경우에 네. 훈훈한 점이 이제 있는데 김구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특히 이제 MBC 김재철 사장의 이제 영향력이 컸겠습니다만 네. 라디오스타에 안 나오면서 이 존재감은 사라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자리에 매주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라디오스타 역시 김구라의 흔적들이 있어요. 네. 멤버들이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네. 게스트가 언급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팀플레이의 장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늘 늘 함께했던 멤버들을 네.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네. 이 남아있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 출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라디오스타의 일원이다 하는 네. 것이 지금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라디오스타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홍수잖아요. 예능의 시대입니다. 네. 예.
이것저것 진짜 많은데 저는 그냥 딱 보면은 공중파나 아니면 심지어 종편, 뭐 케이블 이런 것까지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다 예능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다 같은 진행자고 비슷비슷한 게스트들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냥 유행이고 또 유명한 사람을 내놔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른 일반 시장의 경우에 네. 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네, 네. 공급자 주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소비자 주도 시대가 열렸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서 상품이 이제 맞춰져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메이커, 네. 제조업체들은 이 생산의 힘이 많이 약해졌고 네. 이제 소비자 주도성이 강해졌다 그러는데요. 이 방송 시장에 있어서만은 네. 아직도 공급자 주도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는 이런 현상, 네. 이것이 소비자 취향 때문이다라기보다는 네. 공급자 한계가 일정하게 있는 거고요. 네. 그 정해진 포맷 안에서 어느 방송사 하나가 조금 새로운 예능 포맷으로 인기를 끌었다. 네. 그 인기를 끌었다는 거는 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시청률이라는 지표를 찍히기 때문에 네. 동시 경쟁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에서 네. 하나가 새로운 포맷을 시도해서 시청률이 높았다 그러면 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개나 소나 같은 포맷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어느 포맷도 새로 만들어지면 네. 발효가 되기가 쉽잖아요. 특히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네. 검증된 출연진을 포진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나 우리가 예능에서 거의 예능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 탑스타들이 네. 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흔히. 그죠. 이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시청률에 목을 네. 매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안정적인 현상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MBC 롤러와도 시청률이 네.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도 똑같은 그렇죠. 맥락.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무례한 형태로 네. 그냥 윗선에서 없애 그러는 바람에 네. 그 녹화장에 있던 MC들조차도 그게 마지막 방송인지 모르고 녹화를 했다는 네. 유명한 일화가 남아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심지어 유재석이라는 검증된 MC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시청률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온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그래서 잘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됐냐 안 됐냐가 네. 이제는 개인 파워는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무릎팍도사가 강호동 씨가 다시 방송에 복귀하면서 네. 다시 이제 시즌2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게 낮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마저 들게 돼서 네. 이 작년 상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보면 네. 그때는 완전히 새빵살이 하던 라디오스타는 이제 주류가 됐고요. 어제도 시청률 이제 1위를 찍었고 그죠. 네. 그리고 오히려 무릎팍도사가 돌아왔지만 네. 이게 아주 초라한 시작을 보이고 있는 거로 보면 네. 저희가 뭘 분석해낼 수 있냐면 네. 유재석 개인 플러스 김원희라는 이제 여성 네. MC를 투탑으로 내세운 프로그램도 사라졌고 놀러와 네. 그리고 무릎팍도사도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네. 김승우 씨의 이름을 걸었던 승승장구. 승승장구도 네. 이제 종방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고현정이라고 하는 대출의 네. 스타를 이제 데리고 진행한 고쇼도 망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탑 스타의 이름을 어떤 카리스마적으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들은 네. 조기종방하거나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다. 음. 그러면 유재석은 아직 건재하잖아요인데 네. 유재석이 건재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무한도전, 네. 팀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 또 런닝맨 네. 팀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네. 유재석 혼자가 아니라 거긴 김종국, 송지효, 뭐 하하, 게리까지 해서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유재석 씨가 아직 버티고 있는 목요일에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도 네. 김준호 사단이라고 하는 개콘의 개그맨들이 네네. 대량 투입이 돼서 네. 모두 다 왁자지껄한 프로그램들이지 유재석의 이름을 대표로 표방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재석 씨가 굉장히 현명하다는 게 음. 나 홀로 이제 다 먹겠다 이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새로운 이제 패널 혹은 멤버들을 발굴하면서 네.
어쨌든 팀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네. 작년에는 MBC 연예대상에서 이제 유재석을 제끼고 박명수 씨가 대상을 탔잖아요. 네네. 늘 이제 2인자의 캐릭터만 가지고 있던 박명수에게도 네. 어찌 보면 기회를 양보하면서 네. 나 혼자 원탑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네. 유재석 씨 상수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제는 나홀로의 독고다이 이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강호동 씨도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강호동 씨의 프로그램을 보면 원탑 추재로 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강호동 씨 기가 워낙 세죠. 네네네. 강호동 씨가 팀 플레이를 하는 이제 프로그램은 거의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도 워낙 이제 이 덩치도 크거니와 네. 목소리도 우렁차고 기가 세다 보니까 네. 밸런스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또 강호동 씨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저 방송 이제 출연 중단 선언하기 전에 네. 강심장에 나왔었는데 네. 강심장에서는 이제 이승기 씨하고 투탑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승기 씨도 어쨌든 뭐 많이 크긴 했지만 강호동 씨에 비하면 약했고 그다음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이제 원 MC 체제로 진행을 네. 하는 거였거든요. 네. 패널들이 많이 나와서 버라이어티 냄새를 풍기긴 했지만 네. 그래서 강호동 씨는 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천하장사 출신처럼 네. 나홀로 스타일일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강호동 씨랑 유재석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예능계 양대 산맥이었는데 네. 신동엽 씨가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신동엽의 이 캐릭터가 네. 신동엽 씨는 사실은 강호동, 유재석 시대 이전에 네. 한참 전에 벌써 박수홍 씨라든가 네. 여러 박수홍 씨. 개그맨 출신 MC들이 활발하게 이제 진출을 하면서 네. 아나운서 출신 MC를 밀어냈던 시대의 원년 멤버예요. 신동엽 씨가 이제 신예라기보다는 재부활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신동엽 씨가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이제 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네. 지금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네.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엽 씨가 요즘 잘 나가는 것은 이 중년 변태 캐릭터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중년 변태는 저의 것인데 그죠. 하지만 이제 신동엽 씨가 훨씬 유명하고 네. 대 개그맨 예능인 선배심으로 네. 이제 신동엽 씨가 잘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변태 캐릭터라고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절묘하게 네. 이제 잘 활용이 되는데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건 솔직 담백한 토크 그리고 신동엽 씨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주도하기보다는 네. 이 배려하는 토크. 네, 배려하는 참여자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고 네. 받쳐주는 이 캐릭터지. 네. 그 자신이 이제 분위기를 제압하고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신동엽 씨가 이제 성숙해 가면서 네. 이제는 굉장히 민주적인 MC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제 그러한 내가 잘났다보다는 네. 배려하고 받쳐주고 하는 토크를 원한다. 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딱 예외 케이스는 이 컬투쇼 정도가 있어요. 아, 네. 컬투쇼에 정찬우, 이제 이 김태균 이 두 네. 분은 막말도 막 하거니와 네. 두 분이 다 마이크를 장악하고 주도하고 네. 그리고 머리 큰 두 사람이 이제 투탑으로 막 씩씩하게 끌고 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트렌드에 약간 비껴가거든요. 네. 그 독보적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또 컬투쇼가 그리고 또 네. 컬투쇼가 라디오 청취율이 1위래요.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면 진짜 웃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 또한 일상 얘기들을 웃긴 소재로 담아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컬투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 생활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와 이제 무대를 통해서 다져진 입담을 네. 이제는 지상파가 과거에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뭐 방송 금지어도 많고 지금도 뭐 여전한 감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기와 파워를 갖게 되니까 네. 컬투쇼가 라디오나 TV에서 던지는 말들에는 네. 굉장히 이제 이 시청자에게 때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지상파에서 저래도 되나 싶은 이제 막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금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시청자의 니즈를 잘 파악한 네. 예능인들이 네. 자신들의 개그 소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다
오히려 시청자들이 만들어서 던진 것들을 네, 그죠. 사연들을 중심으로 받아 읽고 있죠. 네. TV에서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네. 그것도 이제 다종다양한 일반인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네.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 올려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유재석처럼 나홀로가 아니라 약간 팀 워크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 그리고 신동엽처럼 배려하는 토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앞으로 모든 방송이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할 텐데, 그렇죠. 이런 이 신동엽이나 이런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수도 있겠지만, 특히 어떤 진행자 스타일이 롱런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서는 네. 세 가지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진행자의 캐릭터, 진행자의 스타일을 논하기 전에 네. 지금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국면, 방송 상황이라고 하는 네. 환경이 존재하는데요. 이 환경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다중 언로이고 네. 대중들이 참여하는 언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배려하는 진행자가 뜬다 또는 이제 팀플레이를 하는 진행자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폭이 넓을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청자나 우리 국민들이 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해요. 그죠. 그 톱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협소하지만 네. 예능 구조에서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면 이 방송의 어떤 편향성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방송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어제 라디오스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했는데 네. 이제 뭐 여성 아나운서분이 네. 그 라디오 100번 나오는 것보다 이 TV 뉴스 보도에 한 번 나오는 게 훨씬 낫고 네. TV 보도를 100번 하는 것보다는 예능 프로그램 한 번 나오는 게 훨씬 인지도를 높이는 데 낫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는 것인데 네. 이 방송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사회가 이 민주화가 많이 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에 비해서는 네.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는 정치권의 권력의 네. 통제는 굉장히 극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미디어의 민주화 역시 필요하다. 네.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예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은 예능에서 정치 풍자는 거의 금지돼 있잖아요. 그죠. 이 개콘에서 이제 용감한 녀석들이 네.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코너가 없어져 버리고 네. 역풍이 불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먼저 방송 환경이 좀 바로 잡혀야만 이 기울어져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반듯해져야 네. 그 안에서 좋은 이 해학과 풍자를 쏟아낼 수 있는 네. 재능 있는 이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다. 네. 그 환경을 우리가 잊지 말자. 첫 네. 번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제 안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네. 거기서 어떤 사람, 의인화된 캐릭터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요. 네. 하나는 형식, 하나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말투냐, 네. 어떤 태도와 심지어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지느냐 네. 하는 그 형식 미학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람이 어떤 컨텐츠,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이미지는 이 형식, 네. 굉장히 처음엔 비리비리해 보이고 이제 메뚜기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정말 겸손하고 늘 성실한 자세로 한 10년 이상 지켜보니까 아, 네. 좋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강호동 캐릭터 역시 뭐 신동엽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잘 맞추고 네. 초지일관하게 그 캐릭터를 오래 유지했을 때 네. 길에서 만약에 방송국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너무 반갑게 만나고 인사를 하거든요. 자기도 네. 모르게 네. 본식 중에. 네.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몰라요. 네. 그냥 시청자거나 팬이겠거니 그렇지만 네. 그죠. 우리 개인 일상인들의 삶에 그들은 거의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심리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 그 사람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히 지켜봅니다. 네. 저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혹은 내 생활 공간의 하나의 가족처럼 받아들여도 네. 같이 뭐 먹고 자고 하진 않지만 네. TV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어찌 보면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은 자기 배우자나 이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일방향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래서 우선 형식과 자기 캐릭터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인 주장까지 우리가 김재동 씨라든가 방송에서 잘 못 보는 김여진 씨라든가 우리가 소셜 테이너라고 일각에선 비판받았던 그분들이 진솔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자기 캐릭터를 완성할 때 방송에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가상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의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경의 조성 역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앞으로 많이 싸우고 노력해서 정말 이 문화 소비자들, 이 방송의 수용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이거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어딜 가나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게 참 덜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래야 있는데. 또 이 강민선 아나운서가 이제 지상파를 장악해서 우아한 수다를 우리가 뭐 KBS나 MBC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죠. 콜. 네. 정말 좀 이런 뭔가 억압받는 사회가 옛날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가볍게 했는데 진지하게 채영이 오늘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 좋습니다. 채영이 선생님의 또 다른 매력을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 다음 주에는 진지한 주제를 주시면 아주 에로틱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받아칠 수 있을지. 충분하시죠. 네. 선생님 진짜 이번 시간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럼 이번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실지. 네. 간단히 소개? 네. 이야기 좀 주말이요? 해주세요. 네네네. 주말에도 아마 종편에서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우아한 수다에서 우리 강 아나운서님하고 문화 얘기를 할 때가 너무 즐거운데, 자꾸 저를 이제 불러서 미디어에 앉혀나가 있으면, 자꾸 정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슬픈 시대를 살고 있는 전 또 하나의 무명 예능인이랍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널리 많이 가셔가지고, 같이. 네. 그러면 주말에 선생님을 또 종편 TV에서 뵐 수 있겠군요. 네. 종편 보지 마세요. 저를 TV에서 본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얼굴 본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얼굴 뵙는 걸로. 네. 그러면 감사했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초콜릿 드릴게요. 네. 강민선 아나운서님, 어쨌든 이제 민소생활 이제 만 1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무한 수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일의 그 남자의 시선. 오늘은 신동엽 이제 그의 시대인가 이 얘기로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역시나 우리의 예능 프로그램이 환경이 우선 조성이 돼야 되고 자유와 그리고 해학적인 그런 풍자를 할 수 있는 예능이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할 수 있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면 다음 최영일의 그 남자의 시선 또 기대해 주시고요.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듣고 풋풋한 김세영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